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을 쉽게 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저축은행 부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골머리 많이 앓죠. 뭐 정치권도 시끌시끌합니다. 나름대로 고구마 줄기 이게 캐서 들어가려니까 걸리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국회에서도 제대로 손도 못 대보고 다시 덮는 양상입니다. 이 저축은행 이게 왜 이렇게 부실이 됐을까요?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PF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 저축은행 문제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좀 명쾌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PF라고들 얘기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단어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요, 특정한 사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업의 수익금으로 되돌려받는 새로운 금융기법입니다.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굉장히 좋은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단순히 그냥 누가 담보대출 가져온 걸만 갖고 대출을 해주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머리를 많이 선진국에서 썼죠. 이렇게만 있어가지고야 좀 더 폭넓은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석유 탐사나 탄광, 채굴, 그리고 조선소 건설, 발전소, 고속도로, 아파트 이런 거를 대단위로 짓는데 은행에서 그 사업자랑 같이 다음과 같은 딜을 하게 됩니다. 어이구, 제가 이렇게 해서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억밖에 없는데 은행인 당신이 900억만큼을 일단 한번 어디다 넣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전소가 완전히 건설이 되면 나라에서 그 건설 자금으로 얼마가 나올 테니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익과 함께 당신한테 줄 테니 나한테 돈을 대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로 슬슬 넘어오기 시작했죠.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업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통원할 수 있는 돈은 전체 들어가는 건설비가 1,000억인데 100억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은행에 쫓아갑니다. 은행부로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900억을 대시오. 다만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겠소. 이 은행이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 그 지역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잘만 하면 분양도 100% 되겠는데 그럼 이익도 꽤 나겠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줘서 거기서 나는 이익을 잘 나눠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의해서 돈을 프로젝트에 파이낸스를 한다. 즉 대출을 해준다 해서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건전한 금융기법으로 서양에서부터 열심히 지금 수십 년 동안 잘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슷한 식으로다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큰 은행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때 은행 중에 살짝 배가 고픈 저축은행이라는 데가 가만히 보니까 돈도 제법 있는데 여기에는 큰 제1금융권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내가 가서 설득할 수 있겠는걸 해서 거기엔 뭐 정치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A라는 저축은행에 가서 건설업자가 정치인을 끼거나 브로커를 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여기다 한번 당신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저축은행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이 나름대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뭐 괜찮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압력도 들어옵니다. 좀 해줘 보지 그래?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저축은행에서 거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900억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건설이 돼서 분양이 된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저축은행이 부자가 될 텐데 그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분양이 되질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축은행이 굉장히 똥끄짓하게 돼 있죠.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설회사도 똥끄짓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집어넣었던 저축은행도
900억을 받을 수가 없게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게 돼서 저축은행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저축은행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요즘에 경제 면을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실 요인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왔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